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화여고, 서울학원에서는 세화여고, 그 다음에 반포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세화고까지 이렇게 세 학교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세화고는 참 빠지고 제가 대치해서 막 이렇게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화여고랑 세화고 중에 뭘 하나를 빼지 하다가 제가 여고는 절대 버릴 수가 없어서 남고 친구들이랑 이제 파이를 하고 이제 이번 연도에도 세화여고 친구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학원에서 반포는 출강하고 있고 대치에는 대치메카 학원 출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세화여고 시험 소개.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좀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세화여고가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자제분이 올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5등급제로 되면 제가 세화여고 2학년, 3학년 애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게 한 학년 선배인 마루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엔 정말 우왕좌왕이었어요. 이 5등급제로 어떻게 기조가 바뀔 것인가. 그래서 이 4번의 시험을 좀 경험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세화여고 영어를 이렇게 패러다임을 짜셨구나. 그래서 그 네 가지 시험의 패턴을 제가 조금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중간 기말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성적을 가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무조건 뒷장들이에요. 즉, 시험지가 10장 정도 있으면 애들이 첫 장은 어휘랑 문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외우고 좀 대비를 좀 잘했던 아이들이라면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가면은 애들이 막 쭉쭉 풀어요. 웬만한 중위권, 중하위권 애들도 푸는데 이때 나 오늘 좀 기조가 좋은데? 하고서는 방심했다가는 6, 7, 8, 9, 10쪽에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등급을 나누는 구간들, 약간 고배점들의 그런 추론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놓기 때문에 거기가 좀 구간이다. 그 다음에 세화여고에서 상위권 내기, 당연히 서술형 20점에 대한 얘기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세화여고 반을 좀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화여고 영어 시험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교과서가 2과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 국룰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법 교재를 사용했는데 말이 어법 교재지 그냥 지문 20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조금 내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해당 월에 봤던 지문들, 그 모의고사들 중에서 그래도 전체 다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빈칸 순서 삽입하고 나중에 장문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단어장이 약 500개에서 55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좀 시험 문제에 힘을 주시는 게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교과서 2과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기만 하고 내용만 숙지를 해도 풀 수 있을 정도로만 내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 자체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화여고가 가장 이 5등급제 애들 작년 가장 강조를 하신 게 어휘예요. 그래서 어휘 얘기 정말 많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있다. 그래서 세화여고 영어 시험 특징 제가 거기에도 좀 써드렸는데 일단 시험 유형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수능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내신이랑 어법을 조금 물어보다 보니까 내신 플러스 수능 통합형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들의 타임 어택을 유도하는 킬러 문항 다수 출제합니다. 근데 킬러 문항을 어떤 식으로 출제하시냐면 객관식인데도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나 싶으시겠어요. 근데 변형을 하시죠. 당연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다 변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시냐면 뭔가 빈칸을 뚫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외웠던 그 문장을 다르게 변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잠깐 띄워놓은 다음에 본인들이 새로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가장 흐름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야 하면서 선지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근데 그 선지가 워드마스터의 단어를 외웠어야지만 알 수 있는 고난도의 어휘들로 출제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늘 30문항에서 31문항, 그 다음에 선언수령은 5문제인데요. 2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패턴들이 작년 같은 아이들도 좀 중하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정도 되는데 극상이나 최상은 되지 않는 애들은 서술형은 그래도 나 한두 문제는 좀 버려야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내가 버릴 문제는 그래도 한 8점 정도는 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도 2등급 끝자락에는 되거든요. 평균 점수가 5등급제의 평균 점수가 80점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90점대 후반 혹은 100점을 좀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휘와 어법. 수준 높은 어휘 실력을 요구하며 중학생 때 어법의 기본기를 다 완성했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애들
학교에서 교과서 3, 4가 나간다 하면 투부정사 아니면 시제 이런 식으로 4가지 어법 포인트 찝어가지고 뭐 애들이 막 학원에서 막 주구장창 300문제 풀려가지고서는 A 받고 이랬는데 이제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세화여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완성했지? 그럼 이제 응용 시작할게 하면서 그냥 문장들을 A, B, C, D, E, F, G, H, I까지만 내시고 이 중에서 틀린 거 있거든?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모르면은 그 점수는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좀 내십니다. 그래서 어휘의 어근, 어미 변형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 그래서 단어 뜻만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를 추가한다면은 어근, 앞에 뭐 어근 언을 붙인다든지 d를 붙인다든지 하면은 어떤 의미로 변하는가. 또 어미에서는 뭐 션을 붙인다든지 airy라는 것들이 붙어지면은 어떻게 품사가 변형되는지도 우리 아이들이 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 수업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미 들으셨겠지만 2월부터 이제 프리 세화여고 내신반 하면서 4회 특강이 들어가요. 그때 이 어휘와 어법만 저는 강조할 거거든요. 애들한테 기출 풀리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세화여고 맞춤식으로 좀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세부 내용 암기한 학생들 너무 쉽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애들 와가지고 내신 대비 때 첫 문장만 딱 주고 제가 주마등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쯤에 보는데요. 모든 지문의 첫 문장만 딱 줍니다. 그럼 애들이 그거를 구조를 생각해서 써내야 돼요. 영어가 좀 더 편한 친구들은 영어로 막 쓰고요. 한국어, 영어가 좀 난 안 된다 하면은 한국어로 아 이거는 논문의 주제문을 딱 제시한 다음에 이때부터 역접 들어와서 반박했고 그 예시가 이게 2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통합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세부 내용을 다 암기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영어도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이 고2, 3 수준의 높은 어휘로 제가 이따 어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단어를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단어를 많이 하는 친구가 승리하는 구조로 짜놨습니다. 세화여고 선생님들께서. 그 다음에 20점밖에 안 되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잘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세화고, 반포고, 세화여고 작년에 이제 5등급제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세화여고 20점밖에 안 되는 학교가 뭐 서초고나 세화여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선혼수령에 30점, 40점까지는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0점에서 20점까지는 조금 서단답형으로 얘기해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좀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애들이 부담이 좀 적어요. 40점 중에서 뭐 중상위권이라 하더라도 막 나는 25점 받았다 이런 애들이 많은데 세화여고는요 딱 5문제 다 배점이 똑같아요. 4점, 4점, 4점. 그런데 어머님들 애들이라고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객관식 문제들 중에 좀 추론력 요구하는 문제가 3.7점 막 이래요. 그러면 선혼수령이 애들이 그 시험 대비 때 조금 중간고사 하고 나서 기말고사 대비할 때 아니 어차피 객관식이랑 차이가 없는데 선생님 이 20점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상위권이 아니라면은 상위권 애들도 조금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좀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중하위권 애들은 손도 못 대게끔 만들고. 그래서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어휘, 어법을 활용한 영작 문제 내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영 영작이 나와요. 한영 영작이 선생님들이 한글을 써놓고 이거 보기에 단어 몇 개 줄게. 이 한글 문장이랑 똑같은 영어 문장을 만들어봐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기말 1학기 때까지는 우리 너무 해피했어요. 한영 영작이 강한 애들이 우리 세화여고에 많거든요. 근데 2학기 때부터 이 한영 영작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문제 중에 한 3문제는 한영 영작으로 나오고 한 문제 정말 선생님들이 힘을 주신 킬러 문장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칸 딱 뚫어놓고 지문에 여기에 알맞은 문장을 너가 그냥 써봐.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암기했었던 친구들은 이때는 이 말이 들어갔었지 하면서 암기를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데 뭐 공부를 조금 수월하게 안 한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뭐야 뭘 쓰라는 거야. 문법의 조건도 없어요. 단어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4점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뭐 감점이 발생한다면 그 친구들은 절대로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세화여고 1학기 중간 영어 시험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근데 다 쉬워졌거든요. 반포고들도 정말 쉬워졌어요. 그래서 원래 반포고도 뭐
이제 갑자기 다른 학교 얘기해서 죄송한데 세화여고든 반포고든 어쨌든 9등급제 아이들 이런 학교에서 제가 맡은 학교들은 그래도 소위 영어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들만 제가 좀 맡았었는데 5등급제 돼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막 빡세게 공부를 시켰더니 애들이 성적이 다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했는데 등급 컷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애들도 다 점수도 올라갔는데 2등급 받는 애들도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깨달으신 거죠. 얘네들이 수준은 높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내면 안 되겠다 해서 점점 어려워져서 이번에 2학기 기말에 시험 난이도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추출하셨어요. 작년 5등급제 애들이 요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만큼 쉽게 낼 것이다 라는 기대는 저희가 못하겠죠. 그래서 문장 전체에 밑줄 치고 어휘 어법 틀린 거 있거든 네가 알아서 고쳐봐 라는 서답형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킬러고요. 타임 어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 영작 자유도를 하락시킨다. 그래서 꼭 10단어 이내로 하시오. 아니면은 단어를 반드시 추가하시오 이러면서 아이들의 자유도를 좀 하락시킨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머님들께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테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서술형 20점 객관시각 100점 차이가 미미하다. 그 말은 즉슨 중하위권 포기 유도하고 상위권 간의 간극도 좁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시험마다 시험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난이도가 상향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상향하는 기준이 뭐냐면 1학기 중간 때는요.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선지들이 다 한 줄 이내를 넘지 않았었어요. 근데 기말 때 2학기 점점 시험이 나면서 선지가 막 2줄씩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2-3줄씩 막 이렇게 길어지니까 애들은 선지 읽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왜?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단어의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워드마스터 단어장에 어려운 단어들을 활용을 정말 잘 하시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고배점 빈순삽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창작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거 한번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 만약에 순서, 삽입 문제를 내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외웠다면은 이거 여기 4번째 문장에 들어가지 바로 추출할 수 있을 텐데 지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장 어디에 들어가야 돼? 하는 그 문장이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의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내셨다. 그럼에도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한영 영작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진 않거든요. 한영 영작을 좀 버리셨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는 그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다 한영 영작으로 나와서 요거는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어휘력이 받쳐주는 학생은요. 무조건 점프가 가능합니다. 세화여고 선생님들은 무조건 어휘력만 보시는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 어택,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90점대 후반 혹은 100점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시험으로 준비를 시킬 것이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시험지 중에서 선지에서 아이들이 그럼 선지는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지문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다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다 막 외우고 가도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발생하면요 이게 맞고 틀리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런 단어들로 쓰여진 건데 cutting edge 단어 뜻 모르면 모릅니다. 그리고 differentiated originality 막 하면은 이게 뭐지? 원래라는 뜻이 있으니까 origin, 기원성인가? 하는데 이건 독창성.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외워야 하는 단어들로 많이 어려운 단어들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제 막 갓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낼 법한 어휘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2 그리고 고3 애들한테도 수능 수업할 때 늘 강조하는 어휘들이 우리 1학년 아이들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걸 우리 애들아 좀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어휘가 아니라 이 단어 뜻 뭐야? 영영풀이 잘못됐지 않았어? 이 단어 잘 썼어? 안 썼어? 라는 아예 타깃으로 내신 어휘들이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shutter, mandate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휘를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내신 기간 3월 때부터 빡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문진도 나가느라 어휘 테스트도 당연히 보지만 조금 우리 세화여고 아이들이 좀 놀라지 않을까 싶어서 2월달 4회 특강에는 이런 어휘들 작년에 썼던 워드마스터 단어들 기점으로 계속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문법도 말씀드릴게요. 타깃 어법
분사의 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순서가 많이 나왔던 순서 순위로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분사의 태를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형식 동사의 목적보어, 그 다음에 뭐 관계사, 동사의 수일치, 동사의 시제. 분사도 어떻게 보면은 동사에다가 ing 그리고 pp 형태로 변형한 형용사거든요. 즉 동사 발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사를 많이 아는가를 물어보신다. 그래서 동사의 변형, 동사의 자유자재, 수, 태, 시제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장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동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동사를 변형했을 때는 어떤 문장이 되는지,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화여고의 상위권 쟁취 전략이라고 해서 4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세화여고 3월부터 진도가 나간다면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 진도는 무조건 빠르게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진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범위가 뭐 많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그리고 대치권의 학교들도 다 웬만하면은 외부 지문 30개에서 40개, 많은 학교들은 50개 나가는데 우리 세화여고가 딱 40개 나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반복 학습을 할 수 있으려면은 딥하게 오늘 이 지문에 대해서 완전 파헤쳐 볼게 하면서 계속 늘리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식이에요. 지문에 대해서 빠르게 나가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지문을 7, 8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오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계속 누적으로 계속 나가고 또 복습하고 또 얘기해주고 계속 끌어내고 새로운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누적 반복, 파워. 두 번째는 지문의 구조적 이해.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어머님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암기해야 돼요. 구조를 암기해야 돼요. 아, 이거는 예시로만 서술된 지문이었지. 이거는 반박 논문이 나왔던 지문이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법은 핵심만 암기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어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흙탕 모의고사. 이거는 제가 이름 붙인 건 아니고요. 애들이 진흙탕 같아요. 진흙탕에서 굴 나온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야, 그 아이디어 좋다 해서 진흙탕 모의고사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그 시험 한 1, 2주 전에 한 1회 아니면 2회 정도 제가 세화여고의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빙의해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또 약간 동형 모의고사인 거죠. 근데 정말 어렵게 내기 때문에 GPT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와, 이거 뭐야? 하면은 이제 시험 문제 진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아, 선생님이 왜 그렇게 냈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실전풀이를 통한 실수 최소화를 위해서 진흙탕 모의고사 내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품사별로 암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 어휘가 시험 범위에 나왔다 하더라도 유의어, 그 다음에 이것의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파생어, 영영풀이도 내서 아이들한테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4가지 스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일단은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업 진도에 맞춰서 그 범위 진도 지문의 핵심 자료들 배부합니다. 제가 뭐 이 부교재에 대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제가 다 사고요. 제가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료는 좀 부족함 없게 좀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 핵심 문장 이런 것들, 파생어, 심화 단어 암기, 매회 테스트 보고 제시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친구 건데 제 수업에서는 마이 테스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가장 영어에서 학원에서 좀 고민이신 게 우리 애가 단어 테스트 뭐 매회 학원에서 보는 건 알겠는데 잘 외워가면은 좋은데 맨날 막판에 외우는 것 같은데 제시를 걸리거나 단어를 뭐 구멍이 난 채로 테스트를 보면 뭐 제시 보고 테스트 보겠지.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생긴 개인적인 구멍은 어떻게 메울 수 있나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마이 테스트 파일. 각자 아이들한테 배부가 되고요. 뭐 여기는 본인 시험지도 이제 여기다가 모아놓고 요렇게 본인이 틀린 오늘 단어 테스트에서 틀린 어휘들을 다 적게 합니다. 한글이랑 뭐 영어랑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이렇게 적게 하고 뭐 오늘 나갔던 진도에서 몰랐었던 단어도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좀 뺀질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학생들은 아, 내가 오늘 좀 처음 알았던 단어다 하면은 되게 양심적으로 잘 적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수업 끝이다 하면은 애들이 이제 다 이걸 피게 돼요. 그래서 1번부터 누적으로 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틀렸던 단어가 있으면 요거 다 외우고 저랑 랜덤 테스트 보고 구두 테스트로 그 다음에 3개 이상 틀리면 이제 빠꾸 하면서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고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시간에 단어 테스트 틀린 것도 또 적겠죠.
그러면은 그때 구두 테스트는 무조건 1번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거 틀렸었지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단어를 여기다가 틀렸었다고 하면서 수준이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구두 테스트를 보는데도 대답을 못해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제가 밑줄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구두 테스트 때는 반드시 이것들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은 이제 이것부터 외우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단어 구멍을 좀 최소한 사방으로 막기 위해서 좀 구조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텝 2. 제가 자체 제작한 서술형 자료 배부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어휘 변형, 어형 변화, 영영 불이, 유의어, 반의어 하는 자료들도 제가 다 만들어서 애들한테 여기 영영 불이,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뭐 동의어, 반의어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 단어가 안 나오고 더 어려운 단어로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료들도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애들이 단어 테스트를 보러 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뭐 base A on B 하면 A를 B에 기초를 두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1대1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쓰였었던 문장을 제가 여기다가 써놔요. 그 시험 범위 내에. 그래서 이 문장이 뭐 비단 base A on B가 쓰였지만 요게 중요했어. No matter how long it takes for you to find them. 요게 중요했어 하면서 요 문법 포인트를 제가 써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문법 포인트도 단어 외우면서 볼 수 있고요. 이 문장 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술형으로 낼 법하다 하면요. 제가 요렇게 주제문과 직결되는 핵심 문장이니까 요렇게도 바꿀 수 있어 하면서 self-worth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문장을 써놔요. 그러면 단어 테스트 때 제가 한번 필 받으면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냈었더니 실제 학교 시험에서요. self-worth에 대한 자기 주장하는 바를 아래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self-worth should not be based on the insecurities of others. 제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But instead should be based on your own genuine convictions. 근데 여기선 뭐래요?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내놓은 답은 self-worth should be based on our true beliefs. 더 낮은 단어로. 난이도가 낮은 단어이지만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사방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 테스트로 애들 단어들 구멍을 막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다가오면 진흙탕 모의고사, 그 다음에 썸업 자료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후에는 뭐 맞힌 문제도 알고 틀렸니? 뭐 틀린 문제는 왜 뭔가를 놓쳤니?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은 뭐 영어가 맨 마지막 날은 아니니까 뭐 두 번째 날이다, 첫날이다 하면은 다음날 시험 공부하느라 이제 영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나 점수 뭐 92점이다. 오케이. 92점 맞았구나 하고 8점 틀린 것에 대한 회고를 안 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전에 한번 불러서 시험지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거 왜 틀렸는데? 그럼 애들 거의 다 정말 세월고 애들은 거의 다 정말 저랑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다 실수예요. 그래서 왜 놓쳤니? 이런 실수 왜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통 많은 아이들이 하는 실수들이 영작에서 단어의 수, 동사를 안 바꿔서 정말 예쁘게 다 배열을 해놨고 잘했는데 그 배열에서 선생님들이 원했었던 그 동사의 변형 그거를 안 해가지고 감점 받고 이러시거든요. 그런 것들 너의 약점 이제 동사 수태시제 봐라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일단 제 내신 대비반에 대한 컬이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리 내신 대비는 4회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뭘 할 거냐면 4회이다 보니까 좀 숫자가 좋아요. 왜냐면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매 회마다 좀 기출문제를 풀려보고 그 기출문제에서 쓰였었던 어법, 그 다음에 어휘 다 외우게 하고 그 다음 날에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테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세월고 나오니까 좀 긴장해라 라는 그런 느낌의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일요일 그 시간 그대로 이제 3월에 가면은 내신 대비 반으로 열려요. 그래서 7+1회에서 총 8회 수업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월, 수, 금 중에 우리 아이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새 일을 다 올 수는 없고요.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율해서 저랑 뭘 하냐면 제가 배부한 그런 그 테스트들, 그 다음에 단어 제시가 걸렸다면 제시 같은 것들, 그리고 마이 테스트 외우고 가는 것들, 저번 시간에 좀 선생님 저 뭐 때문에 못했어요 하는 것들, 숙제 밀린 것들 근데 좀 더 잘했다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를 한번 좀 쓱 내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다방면으로 아이들한테
약점을 찾아서 너는 어법이 부족하네? 그럼 어법 문제 좀 더 풀어봐. 이런 식으로 하는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님들. 이제 수업 이후 학부모님들께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매주 드리지는 제가 못해요. 저도 이제 초반에는, 강사 시절 초반에는 이제 막 매 수업마다 이제 어머님들께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 2, 3주. 아니, 2, 3주는 좀 그런가? 근데 기다리시면 제가 정말 상세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이런 테스트, 이거는 이제 내신 때는 이렇게 못하고요. 방학 특강 때는 애들한테 이런 문제 틀렸어요 하면서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를 애들한테 그냥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표를 해야 한다 하면은 그 발표 스크립트부터 봐주고요. 애들이 요즘 그래도 AI 쓰는 기술이 아이들도 좋아져서 선생님 저 수행평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갖고 와봐, 그래도 갖고 와봐 하면은 AI가 만들어주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스크립트 같은 것들, 근데 이게 발음으로 나오면 이 발음이 연음이 더 좋을 것 같고 이걸 네가 진짜 외울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은 제가 좀 쉽게 술술 나올 수 있게 좀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영어 쓰기 수행평가 뭐 이런 것들 뭐 드래프트를 내야 한다 이러면 제가 조금 수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채널로 아이들한테 이제 다 저랑 친구를 맺어가지고 이제 새벽까지도 애들이 막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어머님들께도 유인물에 제 QR코드가 있는데 만약에 세화여고에 대한 오늘 말고 갑자기 내일 생긴 질문이 있다 하면은 이 QR코드가 제 카카오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